자, 유형편 먼저 숙제 질문을 풀이를 할게요. 자, 유형편 603번부터 보자. 자, 너희들 아까 요거 도형에 대한 거 질문을 했는데 603번처럼 너희들이 누가 봐도 등비수열인 문제가 있고 너희들이 등비수열임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 오케이? 등비수열임을 찾아가는 문제는 근데 사실 보면 뻔해. 그리고 603번 같은 문제는 유형편 603번 같은 문제는 누가 봐도 등비수열임을 명시하고 있어. 자, 가보자.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기 분명히 사각형이 있었어. 정사각형이 있었어. 한 면의 길이가 3짜리. 맞지? 한 면의 길이가 3짜리 정사각형이 있었고 걔를 어떻게 했어? 9등분을 했대. 그치? 9등분을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놈을 뭐 한대? 갖다 버린대. 자, 그런 거를 첫 번째 시행이라 부른대. 자, 다시 문제를 잘 보면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정사각형을 9등분한 후 뭐 한대? 가운데를 버린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한대? 남아있는 사각형들을 그렇지. 또 하나하나를 전부 다 9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갖다 버린대. 그럼 얘도 9등분해서 8개만 남았고 얘도 9등분해서 8개만 남았으니 전체에 비하면 또 9개로 나눠서 8개만 남겼습니다. 그렇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 하래? 20번 시행 후에 남아있는 도형들의 넓이의 합. 즉 20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도형의 총 넓이를 찾아보세요잖아.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처음 시작은 3의 제곱으로 시작했을 거다. 그렇지? 그럼 한 번 시행한 후에는 넓이가 어떻게 돼? 3번 시행한 후에는 9분의 8만큼 남아있겠지. 맞아? 9분의 8배가 되어 있겠네. 한 번 시행 후. 그러면 자, 질문을 바꾼다. 그러면 n번 시행 후에 남아있는 넓이는 어떻게 됐을까? 9분의 8에 9분의 8? 9분의 8에 몇 승? n승 곱하기 9. 3의 제곱. 됐어요? 네. 자, 등비수열인데 왜 n승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되지. 등비수열인 건 맞는데 첫째 항을 신경 안 쓰고 공식을 썼잖아. 그럼 첫째 항을 생각을 해봐야지. 첫째 항이 뭔데? n이 1일 때 뭐? 1회 시행 후잖아. 그치? 1회 시행 후니까 너희들이 9 곱하기 9분의 8 즉 8을 첫째 항으로 잡던가 그러면은 8 곱하기 9분의 8에 n-1승으로 하던가 또는 얘로 잡아줘야지. 그치? 1회 시행 후에는 1승, 2회 시행 후에는 2승, n회 시행 후에는 n승 그렇게 식을 잡던가. 알았지? 그래서 아무튼 n번 시행 후의 넓이를 찾았어. 그럼 이제 답은 뭐니? 20회 시행 후잖아. 그래서 뭐야? 9 곱하기 9분의 8에 몇 승? 20승. 그래서 답은 얼마야? 9에 19승분의 8에 20승. 답 찾으러 가자. 3분의 2의 형태로 돼 있냐? 그럼 얘는 3에 38승 분의 2에 60승이 답이겠지. 됐지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우리 지난번 책 숙제로 풀었던 거에서 52번 문제는 앞으로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등비수열임을 알고 풀어야 돼 라는 게 52번의 강조였다면 53번의 강조는 뭐였냐면 첫째 항 조심하라고. 첫째 항을 닥치고 처음에 있었던 넓이 9라고 가면 안 된다 그랬지. 첫째 항을 조심합시다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잖아 얘도.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자. 605번으로 갑시다. 자, 605번 문제 한번 가보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져 있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25는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런데요. 자, 그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베타가 이 순서대로 뭐 한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때 양수 k의 값을 구해보세요. 왜 베타 마이너스 가운데. 그래? 땡큐.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양수 k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본다 그렇지. 그럼 역시 너희들은 여기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가봐. 그렇지.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몰라. k. 알파 곱하기 베타 뭐예요? 125예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놈의 제곱, 가운데 있는 놈의 제곱은 그 옆에 있는 놈들의 곱과 같아요.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 125. 그러면 여기서 해보고 나니까 어때? 얘랑 얘를 뭐 해봐? 연립해봐
라는 형태의 문제. 식이 몇 개 주어졌네? 두 개. 2개 주어졌네. 그때 뭐 하세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K를 찾으세요. 알파 베타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형태의 문제다,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해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뭘로? 125로 가자. 그럼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오르트5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주면 돼? 차, 곱, 합. 끝났네. 뭐야? 곱셈 공식에 변형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놈에다가 4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놈의 제곱, 즉 K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럼 계산해주면 되겠네. 125에서 125의 4배. 얼마지? 600? 500. 500을 더하세요. 그럼 얼마야? 625. 625가 뭐예요? K의 제곱이요. 그러면 K는 얼마예요? 25예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네. 됐지? 자, 계속 가자. 609번 갑시다. 609. 짠. 자, x 3승 더하기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는 0의 세 근이 뭐한데? 등 비수열을 이룬대.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는 어때? 방금처럼 식을 주고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세 개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세 개의 수를 미지수로 잡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미지수를 어떻게 잡을래? 세 근을 알파와 알파 알파 R, AR. 왜 알파지? AR 그 다음에 AR의 제곱으로 잡아도 되고 R분의 A와 AR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 알았지? 그렇지?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밑에 걸로 아니 위에 걸로 갈게. 그래서 요 세 녀석에 대한 얘기로 누구를 써봐?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봐. 그래서 이런 데서 계속 쓰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1학년 때 교육과정이 없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라고 했었지. 그래서 뭐야? 첫 번째, 세 근의 합을 구해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두 번째, 둘씩 곱한 놈들을 가자. 그치? 자, 어때? 요들이 곱하면 a제곱의 r, 요들이 곱하면 a제곱의 r 3승, 요 둘이 곱하면 a제곱의 r제곱. 그놈들의 합을 얼마로? 마이너스 8로 가져가면 된다, 그치? 부호 그대로. 네.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 세 녀석의 곱 a 곱하기 r의 전체 3승, 그거를 뭐로? 마이너스 k로 찾아오세요 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여기서 위에 거 알고 밑에 거 알고 잘 가보자. 둘이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지? 그러면 연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밑에 놈을 묶어주면 되겠지. 누구로 묶어줘? A에 R. 맞아? 저거 A 오케이. 위에 거 A. 오케이. 그럼 일단 AR로 묶어봐. 그럼 어떻게 돼? A 더하기 AR. AR의 제곱 더하기 AR. AR. 됐지? 네.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8. 근데 여기서 이놈이 주어져 있었네. 마이너스 4로.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 아, 그래서 AR이 통째로 나오네. 얼마로? 그렇지. 2. 그래서 답은 일단 AR의 3승이니까 8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마이너스 K 값이고 따라서 K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일단 유형편 풀이는 끝. 등비수열은 사실 별거 없어. 등비수열의 합부터가 진짜 중요해진다. 알았지? 자, 일단 프린트 풀이로 갑시다. 1번.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 오늘 하면은 내가 추가 프린트 오늘은 안 나가요. 오늘은 등차수열 합과 등비수열 합을 모조리 다 끝내기는 할 건데 그중에 등비수열 합에서 활용형 문제 중에 원리합계라는 거는 오늘 안 할 거야. 그래서 도형까지는 넘어가는데 거기까지는 너희들 숙제가 오늘 충분히 많아. 그래서 거기까지 오늘은 추가 프린트 안 나가고 대신에 다음 시간에 등비수열 합 남아있는 놈이랑 도형 쪽으로만 초점을 한 번 더 맞출 거예요. 월요일날. 그때 추가 프린트 한 번 더 줄게요. 합이 많다고. 합. 등비수열 합에서 도형과 관련된 거. 문제가 많아요. 어. 이 형편이랑 그거. 아니. 오늘 나가는 거에서는 되게 많아. 근데 원리 합계는 얼마 안 돼 또. 근데 너희들이 한두 문제만 연습해가지고는 그게 충분히 연습이 안 돼서 더 연습시키기 위한 거고 학교 시험에 한두 문제 반드시 나와. 그래서 그건 좀 연습할 거야. 아무튼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중간풀이는 안 나갑니다. 자, 가자. y는 x 곱하기 x-1 곱하기 x-2라는 함수가 있고 y는 8x-k라는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그 두 함수에 대한 뭐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들이 x좌표가 뭐 한대? 등비수를 이룬대. 그럼 여기 교점의 x좌표가 등장을 했잖아. 뭐 해야 돼? 연립. 그렇지. 연립을 해서 3차 방정식을 만들자. 그래서 같다라고 하고 나서 전개를 해버리고 나면 x의 3승 마이너스 이거 먼저 전개한 거야 지금. 얘 전개해보자. 요거 x제곱. 그래서 x 3승. 여기서 마이너스 3x.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x. 그리고 얘를 넘겨올 거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까지 따라왔어요. 됐어? 자, 그놈의 뭐 근에 대한 세 근에 대한 얘기로 바뀌었다. 그치? 그치? 자, 근데 그 세 근이 어떻대? 교점 x좌표가 전부 다 뭐 하대? 등비수열이 이른대. 그럼 그놈과 똑같은 이 방정식에서의 세 근이 등비수열이 이룹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됐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그 세 근을 뭐라고 잡아보자. A, AR, AR의 제곱. 그놈들이 합 두 개씩 곱한 녀석들의 합. 그치? 그래서 뭐야? 세 개 다 더해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에요. 얼마예요? 3이고요.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해서 AR로 미리 묶을게 그냥. 그러면 AR 곱하기 뭐야? AR, AR의 제곱 나온다. 그치? 그게 뭐가 나와?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서 얘가 3이니까 얘는 뭐겠네? 마이너스 2겠네. 그러면 역시 뭐야? 마지막에 K를 구하세요. K는 어떻게 구해? AR의 전체 3승인데 그게 마이너스 K로 나온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를 3승했으니까 마8. 그러면 K는 얼마네요? 8이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 예. 민성이 됐어? 어이, 됐어요. 갑시다. 13번. 그리고 오늘 테스트는 등차입니다. 오늘 수업과는 관련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밀려 있어서 그래요. 끝나고 말죠. 어허. 그냥 좋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긴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설명하긴 할 거야. 근데 조화 수열이 교육과정에 없어.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냥 알려주기는 할 거야. 지금 내가 하려는 것처럼. 그럼 아는 상태에서 풀 수는 있어. 오케이? 복수 아니에요? 맞아요. 자, 조화수열이 13번.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놈을 정의 다시 한 번 해줄게. 자, 조화수열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언제 배우냐면 등비 전에 등차 수열 하면서 같이 배우게 돼 있어. 예전에는. 근데 너희들은 교육과정에서 없어가지고 조화수열 안 해도 되는데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간혹 가다가 물어볼 가능성이 있고 조화수열임을 알고 시작을 했을 때 수학 하에서 나왔던 산술기하 조화평균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냥 알려주기는 해. 그래서 나도 지금 그냥 알려주기는 할 거고 우리 방학 때는 했어. 방학 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자, 뭐냐면 수업 안 들은 사람이 없구나. 자, 조화수열이 뭐냐면 역수가 모임 등차.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의 조화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12, 6, 4, 3.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그치? 12의 약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는 하고. 쭉 넘어가자. 이런 놈은 어떤 규칙을 갖냐면 얘가 만약에 AN이라면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가봐. 어때? 12분의 1, 6분의 1, 12분의 2, 4분의 1, 12분의 3, 3분의 1, 12분의 4. 무슨 규칙을 갖네? 12분의 정수, 꼴의 식을 갖게 되네. 그래서 너희들은 일반항으로서 누굴 구하게 되냐면 AN분의 1이라는 놈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주면 돼? 12분의 n이라고 잡아주면 되지.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12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두 개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이야. 조화수열임을 몰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규칙을 찾아주는 방법 중에
역수로 만들어 봤더니 등차 수열이 되는 놈이 있겠네. 그런 놈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조화수열이라 부르고, 조화수열만의 공식은 하나 말고는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는 무엇인지는 지금 설명하도록 할게. 일단 조화수열이 뭔지는 기억할 수 있겠어? 앞으로 조화수열입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냥 역수가 등차수열이구나 라고 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 누구 세 개를 연결시키냐면 등차 중항을 먼저 갑시다. 등차수열 공식 x 어떻게 돼? 2분의 a 플러스 b. 그렇지, 똑똑하구만. 내가 지금 a와 x와 b라고 잡아볼게. 오케이? 자, 두 번째 등비중항 가보자. 등비중항 공식 불러보세요. x제곱은 a. 그렇지. x제곱은 ab. 자, 세 번째 오늘 하나 더 합니다. 누구? 조화중항. 자, 조화중항은 뭐야? a, x, b가 조화수열 이룬다. 그때 조화는 뭐야? 조화. 조화수열 이룬다. 그때 뭐야? 역수가 등차수열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역수로 만들면 등차가 되니까 여기에서 무슨 중항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 등차 중항 공식을 써주면 돼. 그래서 등차 중항 공식을 써보자. x분의 2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치? 그래서 어떻게 가면 돼? x 다시 역수로 만들기, x는의 형태로 정리해야 되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뭐 통분을 하자. 그러면 2분의 x는 뭐예요? a 플러스 b분의 ab. 그럼 여기까지는 등차수열이라는 걸 갔다면 이제 조화수열로 가보자. 그럼 조화수열의 중항인 조화중항 x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양변을 2로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돼? a 플러스 b분의 2ab가 되겠지. 자, 요 세 개 외울 수 있겠어? 오케이? 자, 첫 번째가 등차중항, 두 번째가 등비중항, 세 번째가 조화중항. 근데 생김새를 보아하니 뭐가 되네? 가운데 것도 우리가 공비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놓고 나서 x를 구하러 가보자. 루트 ab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세 개를 봤더니 어때? 그렇지.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 되네. 그래서 대소관계는 어떻게 됩니다?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기는 해.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이런 것까지 넘어가는 걸 좋아하겠지. 조하니까. 쌤 조화가 이해가 어려워요. 어디 가요? 조화. 조화중항? 여기서 자 역수를 만들었어. 역수를 만들면 얘가 등차수열이래. 그럼 등차수열이니까 어때? 등차중항 공식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가운데 놈의 2배는 양 끝에 놈들이 합과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등차중항이야. 근데 나는 조화중항 x는을 찾고 싶어.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뒤집어야지. 가운데 놈을 뒤집으면 조화중항이 되거든. 그래서 가운데 놈을 뒤집기 위해서 x분의 2 통분을 했어. 통분을 하고 뒤집었어. 오케이? 네.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뭐 하자? 양변에 2배를 한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2ab가 x. 아, 오케이. 끝.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끝. 됐어?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이 공식으로 지금처럼 13번처럼 조화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간혹 가다가 줄 거야. 간혹 가다가 줄 거야. 그리고 자, 잠깐만 고개 들어봐. 여기에서 하나 더 넘어가는 게 있어.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까지 넘어온다면 내가 산술기하 조합평균 할 때 우리 설명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조합평균 선생님 이거 잘 교육까지 없는 거니까 잘 안 외워져요. 자주 쓰지도 않았고 그때 어떻게 기억을 하라 그랬냐면 요 둘이 곱해봐봐. 뭐 나오냐? 둘이 곱해봐. 산술과 조화를. 2ab. 그냥 A. ab지. A. 가운데 놈이 뭐랑 같아? 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너희들이 산술기하 조합평균에서 산술평균 기억할 거고 조합평균 기하평균 기억할 거니까 조합평균을 기억을 하고 싶으면 둘이 곱해서 가운데 놈의 제곱 AB를 만들려고 해봐. 그래서 어떻게 돼? A 플러스 B분의 2를 없애기 위해서 2가 있어야 돼. 그리고 AB를 만들고 싶으니까 AB를 곱해줘. 이렇게 외워보세요 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힌트가 나오냐면 양 끝에 놈들의 곱은 가운데 놈의 제곱과 같습니다. 세 개도 등, 비, 수열을 이룹니다. 다시. 자,
산술 평균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 루트 AB, 그리고 조합 평균 A 플러스 B분의 2AB. 그래서 대소관계는 이렇게 넘어가죠.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양 끝에 놈의 곱 2분의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분의 2AB를 곱해주면 가운데 놈 A 루트 AB의 제곱이 나왔으니 양 끝에 놈의 곱은 가운데 놈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공식이야? 등비중앙 공식이니까 이 세 개도 등비수열 이뤄요 라는 얘기를 방학 때 했었고 지금 한 번 더 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보자마자 어때? 찾을 수 있겠지. 찾으러 갈 수 있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뭐 세수 이거는 아니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이것이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등차 중앙을 대문자 A, 그리고 똑같은 수를 가지고 등비수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운데 놈을 등비중앙 공식을 이용해주면 등비중앙 공식에 의해서 뭔가가 나오지. 그 놈을 B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AXB가 만약에 조화수를 이룬다. 그때 X가 가지는 값을 대문자 C라고 했어. 그러면 대문자 A와 대문자 C의 대소관계로 물어보면 이런 관계로 넘어갈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대문자 A, B, C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이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면 그때 얘. 등비수열을 이룬다면 그때 얘. 조화수를 이룬다면 그때 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5개의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고르면은 조화수열, 이렇게 고르면 뭐 등차수열, 이렇게 고르면 등비수열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얻기는 해야 되겠지. 됐죠? 여기까지 일단 됐니? 그래서 이 문제랑은 별개로 여기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외울 수 있겠어? 또는 한 번쯤은 들어봤으니 한 번쯤은 외워놓고 요번에 확실하게 해놓고 다음번에 혹시나 모의고사 출제 기출 문제들 가지고 너희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맞춰줄 수 있겠니? 또는 배웠다는 기억 정도는 해줄 수 있겠어?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해야만 해요. 알았죠? 네. 자주 못 보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놔, 얘는. 알았지?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다 되면은 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답이랑은 관련 없다. 지금 문제 답은 다시 계산해 줄게. 와, 근데 이거 시럽을 몇 번 넣은 거야? 한 15번 넣은 것 같은데? 오, 라떼인데 설탕 라떼야. 맞아. 이거 그거 97.54등이다. 들었어. 야, 100점이 30등인데 뭐. 31등인가 뭐. 말 다 했지 뭐. 와, 돈 빠져나갔어, 이씨. 300만 원 돈 빠져나갔어. 이씨. 그건 인정. 300만 원이 왜 나와요? 내 카드값. 기념으로 때로 이 300만 원 중에 150만 원이 그거잖아. 너희 많이 주잖아. 때로 지금 사세요. 150은 오바고 한 110만 원 정도는 썼더라 내가. 지난달에만. 우와 지린다. 평내랑 떡서랑 같이. 어? 마세요. 안 사잖아. 그래서 휴지만 하나 냅뒀잖아. 덩그러니. 너무해. 어? 아니 이거 없어요? 없지. 너 많이 줘? 너 많이 주. 노세콩? 노세콘? 아, 폴로나 하나 사놓을까 싶기는 해. 폴로 말고 애니 어때요? 애니라는 거 파악하니까. 애니타임 아니고? 맞아요. 비싸. 애니타임 개 비싸. 얼마인데?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아니? 홀스. 홀스는 비싼데 내가 싫어. 홀스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 너무 냄새가 매워. 리스테린 같아. 그건 그래. 네, 파손으로 주세요. 그러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일단 답을 내볼게. 13번. 알았지? 자, A, B, C, D, E. 여기에서 A, B, C는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조화수열을. 그러면 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공식 저거 기억할 수 있겠지? A 플러스 C분의 2AC.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 C, D는 세 개 순서대로 어떻게 된대? 등 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C제곱은 뭐야? BD.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CDE는 어떻게 된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공식이 성립하니? 1E는 C 플러스 E. 그때 뭐 하세요? A와 C와 E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그치? A와 C와 E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다? 공식을 통해서 이 식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뭐 해봐? 연립을 해서 A와 C와 E에 대한 얘기로 질문을 바꿔봐. 그러면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겠지. 어떻게 바꾸면 되겠냐? 뭘 좀 어떻게 연립을 해야 좀 쉬워지니? B 대신에 얘 대입해볼까? B 대신에 C, C 할 건데? C제곱은 A 플러스 C분의 2AC 됐냐? D 대신에 누굴 대입하자? 얘 대입하자. 2분의 C 더하기 2 됐지? 그럼 뭐야? 2 사라지고 양변에 있는 C 사라지고 됐지? 그럼 남은 것만 써봐. A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C 플러스 2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 C 여기서 무슨 공식을 얻지? 일단 넘어가 보자. AC 플러스 C제곱은 AC 플러스 AE 어머나 AC를 사라지게 해볼까? 남은 거는 C제곱은 AE 무슨 공식? 등비수열 공식이 나오네. 등비중앙. 저 중앙에 있겠네. 그렇죠. C가 A와 E에 대한 등비중앙이 되겠지. 됐어? 그럼 A랑 E 중에 뭐가 앞인지 어떻게 알아? 자, 호준아. 네. 1과 2와 4 등비수열이지? 네. 4와 2와 1 등비수열이지? 네. 설명 끝.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가 뭐가 중요해? 아니 거기에 막 순서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1, 2, 4라고 해도 등비고 4, 2, 1이라고 해도 등비잖아. 아, 그럼- 얘는 공비가 2, 공비가 2분의 1. 아 근데 이 기호는 아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아 됐나요? 아 네네네네. 야 그만해. 이제 봐. 뭐? 삐졌어? 진짜? 미안해. 호준아 그래도 넌 진짜 참 프로거든. 그치 인정. 자 가자 28번.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가 있대. 근데 그놈의 뭐? 호준아 거기 들어야지. 자 등비수를 이루는 세개수가 있대. 그치 용준아? 자 그 세수에 뭐가 주어졌어? 합이 21, 곱이 마이너스 729. 그중 가장 큰 거 찾으래. 그러니까 세수를 다 찾아보래.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등비수를 이루는 세수를 먼저 뭐 하자? 미지수로 잡자. A와 AR과 AR의 제곱으로 잡자. 근데 그놈들이 뭐 합을 구해봤더니 얼마래? 21이래. 그리고 그 세 놈들이 뭘 구해봤대? 곱을 한번 찾아봤대. AR의 3승을 찾아봤는데 얼마래? 마이너스 729래. 오케이 마이너스 729 땡큐다 그치? 왜? 마이너스 9라는 놈의 몇 승이거든? 3승이거든. 됐나요? 네. 네. 자 그러면 AR이 얼마네? 마구.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요 녀석에 대한 걸로 쭉 넘어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 하래? 가장 큰 놈을 찾으래. AR의 제곱을 찾으래. 그럼 너희들은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 A와 R을 찾아서 그래서 세수를 직접 찾을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뭐 해야 돼? 둘이 연립하자. 됐지? 귀찮지만 연립을 하자. 그 연립해봐. 어떻게 하면 돼? A로 A로 묶어서. 묶어서 1 더하기 R 제곱은 30. 어? 야예요. 어? 뭐라? 1 더하기 R 제곱은 30. A로 묶어서 1 더하기 R 더하기 R 제곱 아니니? 아 AR까지 넘기고 오케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갈게. 얘가 21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립하면 돼? 만약에 AR은 마이너스 9 해서 넘어가서 이렇게 했다 쳐도 어떻게 연립할래? 너희들은 AR을 제대로 이용을 해야지. A를 바꾸면 되죠. A를 A를 R분의 마이너스 9로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렇지. 그럼 결국 뭐가 나오냐면 얘를 AR로 묶어서 R분의 1 R로 한 거랑 똑같은 식이 나온다. 그래서 AR 대신에 마이너스 9를 대입을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9 곱하기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 그게 얼마? 21. 그래서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7 나올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3R을 곱하거나 해서 R값 찾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됐나요? 야야.
존업. 알았어. 자, 아무튼 그래서 요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 알았지? 자, 29번으로 갑시다. 아이씨. 자, 29번. 3차 방정식을 이루는 세 실근이 등비수를. 이제 이건 안 할게. 이거 오타야. 근데 이게 뭐가 오타냐면 x의 1차항이 144가 아니라 114. 114라서 오타더라. 알았지? 그것만 고치고 다시 한번 풀어봐. 오늘 벌써 2번 풀었었으니까. 자, 그럼 몇 번으로 가냐면 32. 자, 작년 내 나이. 33이다 벌써. 개? 우리 곧 스물인데 쌤곧 40이네. 야, 곧 40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남지 않았냐? 7년 후인데? 장난하냐? 불쌍하다고? 너네는 40 안 될 것 같아? 이런 씨. 아니요 쌤 아직 젊어요. 자, 가자. 샤랍하세요. 32번. 와 이거 진짜 못됐다. 진짜. 조용히 해. 그만하세요. 자, 물에 섞여 있는 유해세포 A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여과장치에 통과시킨대. 이 비슷한 문제 많이 풀지 않았어? 언제? 그렇지, 지수할 때 했어. 그랑 똑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지수를 계산을 통해서 뭔가를 찾아 나가는 거라면 이제는 그 계산은 쉬워.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시켜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2번 단원이고. 자, 그래서 아무튼 여과장치에 통과시키는 유해세포는 매회 통과할 때마다 일정 비율로 감소한대. 그래서 10번 통과했을 때 16만 개였는데 20번 통과했더니, 즉 10개를 더 통과했더니 어떻게 되네? 1만 개가 된대. 그럼 여기서 15만 개가 줄었습니다로 가야 돼? 16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로 가야 돼? 16분의 1배로 바뀌었습니다로 가야지. 자, 다시 간다. 자, 처음에 뭔가 있었어. 그래서 10회 통과시켰어. 10회 후, 아니 뭐래? 10회 후 얼마가 됐대? 16만. 그 다음에 20회 통과 후, 20회 후 어떻게 됐대? 1만으로 줄었대. 근데 여기서 일정 비율로 감소하잖아. 그럼 여기서 몇 번 곱해 왔겠냐? 10번 곱해 왔겠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감소하는 비율, 남아있는 비율이 어떻게 된다? R이라고 해본 거지. R.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10번 통과했어. 그래서 얼마를 곱했니? 16분의 1. 그 두 개를 비교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R의 10승 얼마? 16분의 1. 그래서 혹시 이제 생각이 있다면 R의 5승으로 가겠지. 얼마예요? 4분의 1로. 그 다음에 한번 문제를 잘 봐. 몇 번째 걸 찾아보래. 15회 통과했을 때의 유해세포는 얼마가 될 것인가? 15회 후 R을 몇 번 곱하자? 5번 곱하자. 그래서 R의 5승은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됐겠니? 4분의 1을 곱했겠지. 4만. 그렇지. 똑똑하구만. 그래서 답은 4만. 됐나요? 비율이니까 곱하기로 간다. 알았죠? 예. 가자. 계속. 그 다음 몇 번? 33. 아, 요새 왜 이렇게 33이 많냐? 자! 이 새끼. 때릴 거야, 내가. 자, 그래서 계속 가보자. 어느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소속된 BJ는 유튜브겠지 뭐. 자, 거기에 뭐가 있대? 업로드한 동영상의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생긴대. 그치? 자, 그때 2017년 1월부터 매월 일정한 뭐로? 비율로. 그렇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자? 2017년 1월에 뭐가 있었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대? 7월로 갑니다. 7월에는 어떻게 된대? 매월 일정 비율로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다가 7월이 될 때 어떻게 되었대? 4배가 되었대. 자, 공비만큼 얼마만큼 곱했는데? 6번 곱했겠지. 그치? 됐어요? 저 R은 뭐게? 한 달 후에 한 달마다 수익이 변화하는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대? 이와 같은 비율로 수익이 계속 증가했대. 자, 2018년 1월로 갑니다. 2018년 1월로 가보자. 그때의 수익은 7월의 수익에 비해 1200만 원이 오케이. 늘어났네, 이번에는. 늘어났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플러스 1200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플러스로 가는 거는 일정 비율이 아니잖아. 그때는 뭐 해야 돼?
그냥 수익과 수익을 구해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빼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가? 똑같이 몇 개월이 지났어? 6개월이 지났지. 그럼 얘는 분명히 또 몇 배가 되었을 거야? 4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변화가 없을 거야. 그래서 7월의 수익을 A라고 해보자. 그러면 2018년 1월의 수익은 4A가 됐겠지. 그래서 그 둘이 차 4A와 A를 뺀 3A가 얼마야? 12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얼마네? 4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래? 2017년 4월의 수익을 구해보세요. 2017년 4월은 여기 있겠네요. 자, 4월에서부터 3월로 갈 때 석 달이 지났으니까 아래 3승. 그러면 아래 6승이 4였으니 아래 3승은 2였겠네. 2배를 시켜서 얼마를 만들었어? 400만 원을 만들었으니 그전에는 뭐였겠지? 200만 원이었겠네요. 답은 200만 원. 됐죠? 오케이. 이렇게 금액이 늘어날만 하면 유튜브 할만 하지. 4A? 4A 빼기 A? 어허. 수익이 1200만 원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 금액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4A 빼기 A로 가는 거지. 됐죠? 필타. 네, 필타. 안 끝나. 괜찮아? 타 가요 갱강 타. 쌤 저희 여기서 수능 시간이 언제예요? 엄서요. 좀 이따 쌤이 세러서 응. 진짜? 진짜요? 응. 아까 쌤이 그랬잖아. 오늘 호준이 아프다 그랬는데 아픈데 와가지고 요거트라도 좀 사주려고. 요거트면 똥 싸는 거 아니에요? 그 배 타릴 때는 그런 게 낫지. 왜요? 장에 좀 좋으니까. 장애요? 장. 장애? 장에. 디스오더야 너? 콩나물 등이 굽었어. 콩나물 구운 거 너 왜 나 째려보냐? 원래 굽었는데 콩나물도 끓여줘야겠다. 안 돼. 우리도 믿었어. 포토피. 호떡비. 호또삐 호또삐 정말 내가 너 진짜 좋아한다. 신나는 노래 뭐야? 고백이야? 당연하죠. 별. 고백. 뚜뚜루뚜 왜 아무 말 없죠? 선생님은 언제쯤? 시비 욕할 뻔했다. 아 참았다. 잘했어 익정아. 수입이 예쁜 쌤들 많던데. 누가? 하연쌤? 하연쌤 여자친구 있잖아. 이면지 쌤. 야, 이미 연지쌤? 이미 결혼하셨잖아. 존나 예쁘 진짜. 결혼하셨잖아. 그니까 쌤이 먼저 잡수를 했어요. 올 때부터 결혼해서 왔는데? 그니까 그걸 다 왔어. 진짜 안 돼. 장난하냐? 진짜 이러시네. 내가 잘못했네. 인연이. 괜찮아요. 있지. 그래 감사링 양파리. 해머링. 수학과 결혼해야. 대짝. 버터리. 양파리니네 결혼. 아휴 쌤 나중에 위인전에 실리겠다. 커플링이 있어야 되는데. 우와 재밌다. 수고리. 자 가자. 크리링. 자 가자. 그만하자. 크리링. 끝없는 드립을 하는. 재밌죠. 자 갈게요. 34번. 여기서 이거는 오 깜짝이야. 얼른 들어와. 빨리 교재 안 가져왔어? 걔 권순이 같지 않냐? 자 가자. 34번 문제 이거 한번 보면 어때? 여기 있는 거 어때? 분명히 기울기에 대한 얘기인 거 뻔히 너희들 보고 있어. 근데 있잖아 너희들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항상 해주는 말이 뭐냐면 33번, 34번, 35번, 36번은 뭐 아니라 치더라도 이런 긴 세 문제를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 문제 어려울 것이다. 읽어 나가면서 해석해 볼 생각도 안 하고 우와 이게 뭐야 해놓고 그냥 덮어. 별표 치고 넘어가. 그런 습관이 들면 안 된다고. 아까 내 친구가 너희들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했었다고? 일단 해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봐. 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그 한계에서 맴돌잖아. 나는 교과서만 풀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 나는 한계가 그 정도예요. 그게 아니잖아. 누구는 베놈에서도 스텝 1만 풀고 누구는 스텝 2까지 풀고 누구는 스텝 3 풀고도 모자라서 프린트를 더 달라 그러고 있어.
그거는 뭔가 너희들의 지금 머리의 차이가 아니라 노력의 차이고 의지의 차이야. 알겠어? 오케이? 이거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학원에 종합이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애가 종합이잖아.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너희들은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 나는 지금 종합이가 하는 공부 그 이상의 공부를 했었겠지. 2학년 말에. 그러니까 성적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확 뛰어 올라갔어. 진짜 그만큼의 갭을 없애야 되는 단계니까. 종합이는 이제 유지하는 단계라면 나는 따라가야 되는 단계라 너무 나는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3시간 자면서까지 코피 맨날 터져가면서까지 했었어.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면 돼. 근데 안 하잖아. 하루에 3시간 자 21시간 그 중에 밥 먹는 시간 2시간 쉬는 시간 1시간 정도 빼고 나서 남은 18시간 정도는 난 거의 풀타임 공부였어. 너희들 하루에 18시간씩 공부해봤니? 자는 시간 빼고 남은 것만 해도 24시간 중에 6시간 정도 작은 거 빼도 18시간밖에 안 될걸? 근데 그 18시간 중에 이동시간, 애들이랑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 거,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밥 먹는 거, 학원 와서 잠깐 얘기하는 거, 학원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유튜브 보는 거 등등등의 시간을 다 합쳐보면 하루에 10시간 하면은 진짜 많이 하는 걸 거야. 하루에 6시간 끽해야 뭐 숙제하니 뭐하니 나는 숙제 안 했겠니? 18시간이 꽁으로 생겼겠니? 숙제하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18시간 공부했었던 거야. 그만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도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에 그렇게까지 공부했었어야 됐나 싶기는 해. 물론 후회는 안 해. 잘 갔으니까. 근데 못 갔다면 되게 아쉽기는 했겠지. 된다는 보장도 없었고. 근데 나는 보장이 있어서 했겠냐? 아니잖아. 수학과학 잘하면 무조건 대학 잘 간대? 아니야. 그거 우리 학교에서 딱 10%였고 우리 학교에 나처럼 온 애가 딱 2명 있었어. 나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되게 나도 해보니까 운이 좋게도 잘 됐었던 거고.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 그냥 일단 열심히 해봐. 알았지? 나중에 너희들 중에도 혹시 아냐? 유튜브 해가지고 나중에 10억씩 20억씩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을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행이고 어머 콩나물 쇼 이런 거 있잖아. 야, 나 진짜 너무 거야. 아무튼 근데 나중에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그게 공부에 관련된 걸 때 후회는 안 남게. 그래서 미리 해두라 이거야. 지금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거는 게임도 아니고 홈쇼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밖에 없어. 지금은 현재 직업상 공부밖에 없으니까 해두라 이거야. 지금 다른 길을 찾아가지 마세요 병신들아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뭐 할지 너희들도 모르잖아. 뭐가 하고 싶게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은영이가 지금 막 방송 쪽으로 가니 많이 하는데 나중에 방송 쪽으로 가기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럼 그때 돼서 근데 만약에 고려대 뭐 어디였지? 무슨 이름이 뭐야? 미디어과 가 있다 칠게. 그럼 미디어과 갔어. 고대 미디어과를 갔어. 근데 나중에 방송을 하기 싫대. 근데 선택폭이 넓어져 있지 않을까? 왜? 고려대까지 갔으니까. 그런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지금 반드시 목표를 정해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알았지? 나 봐봐. 건축과 나왔어. 건축 지금도 좋아해. 나는 수학보다 물리를 원래 좋아했었거든. 물리에서 역학 하나만 좋아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건축과를 갔고 지금도 건설회사에서 만약에 돈 좀 적당히 많이 줄 거니까 그래서 오라 그런다면 지금도 갈 마음이 없지는 않아. 그만큼 돈을 안 주겠지만 당연히 그 가능성이 제로겠지만 왜냐면 신입사원인데 누가 그 돈을 줘.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가라고 하면 안 가겠지만 만약에 지금도 비슷한 정도의 돈이 벌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만큼의 돈을 벌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선택권이 있다. 건설회사와 수학 강사의 선택권을 준다 하면은 난 아직도 건설회사 선택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수학 강사하고 있어. 모르잖아. 나의 미래는. 너희들의 미래도 모르는 거야. 알았지? 자, 아무튼 네 미래. 자, 가자요. 자, 34번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자, 문제를 잘 읽어가봐. 자, 봐봐.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려놨대. 자, 얘들아, 요거 문제 잘 한번 가보자.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a1, a2, a3, an까지 전부 다 찍어놨대. 근데 어떻게 점을 찍었는데? OAN의 기울기가 OAN-1의 기울기에 뭐가 되도록? 3분의 5배가 되도록 하는. 자, 여기에 뭐가 있대? AN이 있대. 아니, AN-1이 있대. 여기 뭐가 있대? AN이 있대. 이런 식으로 막 찍어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기울기의 3분의 5배가 되도록 AN의 점을 잡아보겠대. 그러면 지금 요 놈의 기울기를 잡을 때 이거분의 이거라고 잡는데 얘가 항상 뭐야? 1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이놈들의 좌표를 X좌표를 내가
얘는 주어져 있지만 일단 x1, 1, x2, 1, x3, 1, xn-1, 1, xn, 1로 잡았다면 그러면 OAN의 기울기는 뭐니? xn분의 1이지. OAN-1의 기울기는 뭐니? xn-1분의 1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기울기의 3분의 5배래. 그대로 써봐. 그럼 어떻게 돼? xn분의 1이라는 OAN의 기울기는 그렇지. xn-1분의 1인 OAN-1의 기울기의 몇 배? 3분의 5배. 식을 썼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잘 봐. 그 다음에 뭐 하래? 뭐 성분의 길이 어쩌고 저쩌고 찾으래. 근데 다음 중 길이가 5분의 3의 6승인 성분을 찾으라고 하는데 보기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야? 5B6, 5B7, 5B8, 5B9, 5B10. 뭐야? 요 놈들의 길이. 그게 뭔데? X 좌표를 구하라고 하잖아. 오케이? 이 길이가 X2잖아. 이 길이가 X3잖아. 아, X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 됐어요? 그러면 X 좌표들에 대한 얘기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바로 하자. 양변을 뒤집어. 그러면 XN이라는 놈은 뭐가 되는데 5분의 3 곱하기 X의 N-1이 됩니다. 맞나요?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무슨 수열? 등비 수열임을 찾았고 공비는 5분의 3인 걸 찾았네. 그러면 일반항 XN을 찾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첫째 항 X1 얼마야? 3분의 5. 3분의 5를 첫째 항으로 하고 공비를 5분의 3으로 하니까 그놈의 N-1승으로 잡아주고 나서 얘가 뭐가 되도록 하는 거 찾기? 5분의 3의 몇 승? 6승. 아니, 5분의 3의 6승. 그럼 얘가 몇 승이어야 해? 7승이어야 하겠지. 왜? 약분 하나씩 했을 때 6승이 남아야 되니까. 그럼 얘가 7이 되려면 N은 8.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5B8. X8이니까. 됐음? 예.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 과정이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기울기 못 구한 사람, 몇 배입니다를 한글로, 아니, 식으로 못 쓰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섞여 있으니까 그냥 길어져 있고, 길어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생각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길수록 식은 내가 쉽다 그랬지. 오케이? 오히려 문제가 짧은 게 식으로 풀어나가기는 더 어려운 문제가 훨씬 많아요. 알았죠? 네. 오케이. 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보자. 36. 100 이하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수를 뽑아서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했대. 100 이하로. 그때 A, B, C, D가 순서대로 뭐 한대? 공비가 자연수인 뭘 이룬대? 등 비수열을 이룬대. 그치? 그때 그 수의 등 공비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들아 1부터 36까지 아니 뭐래 1부터 100까지 중에서 4개의 수를 뽑아서 크기가 작은 것부터 순서로 쭉 나열했을 때 그때 그놈이 뭐가 된대? 등비수열이 된대. A, B, C, D라고 나열을 했는데 얘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그때 뭐 한대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 A가 최대가 되고 싶대. A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공비를 찾아보세요. 그래. 그렇지. 얘가 제일 커지려면 D 쪽으로 갈수록 가질 수 있는 값이 작아져. 아니 뭐래. 얘는 일단 얘도 덩달아 커져. 근데 그 차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가까워져야 되잖아. 그 말은 공비가 아주 작아요. 그럼 R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 얼만데? 2잖아. 그래서 가능한지만 너희들이 그 가능한지 여부를 찾아만 봐봐. 얼마일 때 되겠냐? A가 25는 아니야. 가정해보자. 얘가 100으로 끝난다고 쳐봐. 얘는 50, 얘는 25, 얘는 2분의 25. 안 돼. 얘는 아니야. A가 2니까 R은 그렇지. 그러면 공비가 R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R 곱했으니까 D는 분명히 어떤 수여야 해? 2의 3승을 가진 수, 2의 3승의 배수여야 해. 2의 3승의 배수, 8의 배수 중에 가장 큰 거 찾아봐. 96. 그래서 얘가 96일 때 얘는 48, 얘는 24, 얘는 10이었네. 그래서 만약에 A 값을 찾으라 그러면 뭐 12, 뭐 이렇게 갔겠지. 아 그러네. 됐죠? 초합이 얘기하는 됐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의 공비는 얼마야? 2예요. 됐지? 응. 근데 뭐 이 문제는 사실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40번으로 가보자. 자, 40. 그림과 같이 각 단의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뭐한데? 감소하는. 일정 비율로. 계속해서 곱해. 다음 거 부피, 그 다음 거 부피. 계속 곱해.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1단, 그 다음에 2단, 그 다음에 다다닥, 어디? 8단. 자, 그렇게 해서 뭐 하자? 각 단의 부피가 일정 비율로 점점점점 감소하고 있대. 그 감소하는 비율을 곱하기 R을 나는 모르겠어.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된대? 2단의 부피를 뭐라 불렀대? P라고 불렀대. 그때 8단의 4단도 있네. 4단은 어떻게 되냐? Q. 그 다음에 8단의 부피를 P와 Q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세요야. 그럼 너희들은 일단 뭘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지. 공비는 어떻게 찾는데? 나눠서. 그렇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얼마만큼 곱해졌어? P분의 Q가 곱해졌는데, 그치? 공비를 가지고 생각해주면 몇 번 곱해졌어? R제곱이 곱해졌네. 그 말은 R제곱이 얼마예요? P분의 Q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은 Q에서 얘를 향해 가기 위해 공비를 몇 번 곱했니? R에 4번 바뀌었으니 똥 싸러 가세요. 4승. 그러면 R의 4승은 뭐예요? P제곱분의 Q제곱. 그렇지. 그래서 8단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이 Q 같다. 8단의 부피는 B제곱분의 Q제곱. Q에다가 곱하기 B제곱분의 Q제곱. 그러네. Q에서 곱해졌잖아. 그래서 P제곱분의 Q 3승. 됐지요? 네. 됐음? 선생님 한 번만 더. 어디를? 8단. 8단?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게 뭐냐면 4단을 기준으로 R을 4번 곱하자였잖아. 4단의 부피는 Q였고 거기에서 R의 4승을 곱했어. R의 4승이 P제곱분의 Q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비를 곱하세요. 4번. 그래서 P제곱분의 Q제곱을 곱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는 4단 부피. 됐지? 인성이 됐어요? 형제 됐냐? 됐어요? 자, 가자. 그럼 여기서 우리 44번 풀었었니? 주중반? 44요? 응. 이거 풀것 같은데? 45번은 풀었었니? 네, 좀 설명해 주셨어요. 다 설명했어요. 아, 그래? 그럼 여기서 45번이나 너희들이 오늘 테스트는 아니구나. 등비수열 테스트 때 나오는 것 또는 아까 은영이가 질문했던 것처럼 얘가 왜 등비수열인가를 명확하게 9등분해서 8개를 남겼다 이런 말 말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공비를 주는 거 말고 너희들이 이제 접해 있는 도형에서 왜 그게 등비수열을 이루는가를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게. 자, 한 번만 더 가자. 자, 여기에 원, 여기에 원, 여기에도 원. 이 세 개가 똑같은 직선에 접해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처럼 공식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주면 원들이 왜 접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중심들을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에 직선들이 접해 있으니까 접점을 향해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걔는 접선과 수직으로 만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것들이 보조선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됐음? 그래서 내가 반지름을 R1, R3라고 잡아 볼게. 그리고 나서 보조선으로 반드시 등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접선과 공통 외접선과 평행하는 이런 선들이 보조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놈의 길이는 원들이 외접하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들의 합이 되고요. 요 길이는 반지름들의 차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반지름들의 합이 되고요. 여기는 반지름들의 차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AA 닮음이므로 닮은 비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R1 더하기 R2의 B가 아니라 R1 더하기 R2 대 R2 마이너스 R1의 B가 어떻게 됩니다? R2 더하기 R3 대 R3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므로 내항끼리 곱해주면 R2의 제곱 더하기 R2, R3 마이너스 R1, R2 마이너스 R1, R3는 외항들의 곱 R1, R3 마이너스 R1, R2 더하기 한 개가 온다.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 그래서 똑같은 것들을 사라지게 해보자. 더하기 R2, R3 마이너스 R1, R2 사라지고 나면 R2의 제곱 넘어오면 이 R2의 제곱 요거 넘어가면 R1, R3의 2배. 그래서 이를 나눠버리고 나니까 등비중앙이 나오네. 즉 이 세 개는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더 그냥 그림을 통해서 좀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봐봐.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 둘이 몇 대 몇인지 비율은 모르지. 걔가 만약에 1대 1.2였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있잖아. 똑같은 직선을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을 때 그 비율이 있잖아. 조금 확대한다고 해도 얘를 확대해봐. 너희들 이제 확대해보면 비율 자체가 바뀌냐? 찌그러지냐? 비율은 똑같을걸. 그럼 그게 어디로 가? 여기에서도 1대 1.2로 가지 않겠니? 네. 그게 만약에 A가 여기 있었다면 그 다음에도 그러면 뭐가 되겠네? 1.2만큼의 제곱이 됐겠네. 그게 더 또 확대를 해도 또 1.2배가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비율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등비수열임을 밝히세요라는 문제는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등비수열임을 밝혀서 거기에서 공비 찾고 공비 찾아서 일반항 찾고 일반항 찾아서 18번째 그림의 도형의 넓이를 찾고 이렇게 가는 문제는 없어. 그냥 등비수열임을 알고 18번째 그림의 넓이를 구하던지 등비수열임을 밝혀보던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볼 거야. 알았지?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문제를 너희들은 항상 등비수열입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해서 진행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그런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만 그냥 보여만 주면 원이 있대. 원 안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1인 직사각형을 붙였어. 직사각형을 붙여가지고 3대 1인 거기에 내접하고 있는 원들을 두 개를 그렸어. 그 원 안에 각각에 가로와 세로의 비가 3대 1인 직사각형을 또 붙여. 또 붙인 다음에 그 안에 또 뭐해? 원들을 내접시켜 보겠대. 그 안에 또 사각형을 이어 붙여.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도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S1 두 번째 그림에서 넓이를 구해서 S2 세 번째 넓이에서 S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면 S1부터 S15까지의 합을 구해보세요. 미적분,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급수로 넘어가면 SN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딱 그 문제로 넘어가. 그때 너희들은 원 안에 사각형을 붙였고 사각형 안에 원들을 붙였고 원 안에 사각형을 붙이고 사각형 안에 또 원을 붙이고 있으니 똑같은 비율로 여기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에 있는 그림으로 갈 때 몇 배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비율이 이 원 안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줄어들었겠네? 라는 걸 유추가 가능하겠니? 그렇게 그냥 푸시는 거예요. 이게 2010년대 초반에 나왔던 수능 문제일 거야 아마. 되게 쉬워 근데. 그럼 비율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데요 선생? 피타고라스가 답이야. 반지름과 요놈의 비. 미쳤다. 왜? 얘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잖아. 미쳤네.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봐봐. 이 문제를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요. 나중에. 지금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근데 보면은 똑같아. 봐봐. 결국 내가 그래서 방학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준아 방학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얘들아 다들 고개 들어봐. 이게 진짜 별게 아닌 이유. 내가 이 그림을 항상 예를 들어줘.
여기에서 만약에 1대 3이면 길이의 비가 1대 3이면 넓이의 비는 1대 9입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 없지. 자, 그러면 질문. 만약에 이게 1대 3인 게 성립한다면 여기서 내접하는 원을 붙였을 때 원들의 반지름은 몇 대 몇? 1대 3. 둘레는 몇 대 몇? 1대 3. 그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정사각형을 붙였대. 그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의 비는 1대 3. 알지 않아? 그러면 이 넓이들의 길이의 비를 구하려면 기준이 되는 넓이 하나만 찾아봐. 그게 직사각형의 가로나 세로가 될 수도 있고 원들의 반지름이 될 수도 있어. 원들의 반지름, 이거는 분명히 제공이 될 거야. 그놈과 이 원, 두 번째 원의 반지름. 그놈들의 비로 가야지. 왜? 기준이 되는 거 하나만 찾으면 돼. 그게 나는 반지름을 잡았는데 그럼 직사각형들의 길이 비로 가면요? 당연히 되지. 되지. 이씨.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요건 좀 이따 한번 보여줄게. 알았지?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자, 가자.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수열의 합이야. 근데 내가 방학 때랑은 다르게 왜 굳이 얘를 수열의 합을 따로 빼놨냐면 좀 다르게 설명을 하려고. 자, 얘들아 봐봐. 너희가 그냥 등차수열 배우고 등차수열 합 배우고 나서 등비수열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잘못 기억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SN이라 부르는 거를 등차수열의 합이에요 라고 잘못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수열의 합을 총 몇 가지로 배우게 되냐면 3가지로 배우게 돼. 자, 일단 가자. 자, 오늘 하려는 수열의 합은 진짜 수열의 합은 아니야. 알았지? 자, 일단 계속 갈게요. 자,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면서 SN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을 거야. 얘는 일반적으로 SN이라고 부르는 놈은 어떤 놈을 SN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할까요? SN이 뭘까요? 그렇지. 그렇지. 똑똑하구만. 제1항부터 또는 첫째 항부터 야야. 왜? 제 n항까지 그만해. 수영장은 뭔데? 야야 왜? 왜? 야왜? 아, 병신이네 저거. 자, 그래서 SN이라 부르는 거는 제1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이루는 게 바로 그냥 SN이야. 내가 등차수열이라고 한 적 있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누구? 첫 번째, 그 중에서 그럼 SN 중에서 만약에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다면 등차 수열의 합을 SN이라 부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그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다면 등비 수열의 합을 배우는 거고, 조화 수열은 합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냥 일반적인 수열 AN의 합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 등차수열의 합은 우리가 공식으로 오늘 배울 거고, 등비수열의 합도 공식으로 오늘 배울 거고, 수열 AN의 합은 시그마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공식으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우리가 진짜 수열의 합이라는 단원에서 배우는 모든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야. 그때 가면은 등차수열의 합도 좀 더 다채로워지기는 하죠. 됐나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뭐 한다? 그 중에서 등차수열의 합과 등비수열의 합만 먼저 진행을 할 거야. 알았지? 네. 자,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 먼저 설명할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질문. SN과 코야. AN의 관계는 뭘까요? SN과 AN의 관계가 뭘까? SN이 표모공학. 모르는 거야, 미친 여자는. 미친 여자는 이건 뭐야, 이거 뭔 소리 한 거야? 그게 아니라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그렇지. 자, 가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SN이라고 부르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해서 A의 n-1과 그 다음에 넘어서 어디까지? AN까지 더하겠습니다 라는 게 SN에 대한 약속이었어. 근데 SN과 AN의 관계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SN을 줄게. AN을 구해봐. 아, 그래? 미안. 헐, 어이가 없네. 자, SN을 줄게.
AN을 AN을 구해봐. 이게 바로 SN과 AN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SN을 알고 있는 거야. 그때 AN을 구하고 싶대. SN을 알고 있는데 AN만 구하고 싶어. 누굴 사라지게 해야 돼? 얘네들을 사라지게 해야 되지. 그래서 얘네들과 똑같은 놈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게 뭐야? SN-1.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의 N-1이에요. 그래서 둘이 뭐 해줘? 빼버리게 되면 결국 결론은 뭐가 되냐면 SN에서 S의 N-를 뺍시다. 그럼 뭐가 남아요? 다 사라지고 A에만 남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더 붙여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그래서 여기 밑에는 대략 한 5줄 정도의 공간을 좀 비워놓고 다음 내용으로 일단 진행할게요. 알았어? 자, 저 녀석과 이 녀석은 결국 뭐다? 우리가 부르는 SN이라 부르는 그 수열의 합은 등차수열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이야. 근데 그때 수열 AN이 등차수열일 뿐인 거고 등비수열인 것 뿐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진짜 걸로 넘어가자. 누구? 등차 수열의 합 공식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 방학 때 분명히 배웠어. 등차 수열의 합은 있잖아. 공식으로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 그거를 똑같은 거를 증명하세요라는 의미에서 기억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었고, 걔가 도형으로 활용시켜주는데 필요한 거야. 그 대표적인 예. 기억이 나면 그냥 그대로 아 하면 되는 거고,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잘 들어주면 돼. 뭐냐면 사다리꼴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길이들을 n등분해서 만든 그 길이들을 전부 다 A1, A2, A3, A4, A5, 점점점 AN까지 라고 했어. 그놈들의 합을 구해보, 길이들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그 문제 기억나냐? 어떻게 했었는지 그때 한번 활용이 되는데, 일단 등차수열 합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만 더 가보자. 자, SN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SN은 뭐다?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전부 다 더할게요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SN을 공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SN을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 그때 만약에 첫째 항을 내가 A라고 해보고 공차를 내가 D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A 플러스 D가 되고, 마지막에 있는 AN을 우리가 L이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두 번째에 쓴 SN은 어떻게 사용을 해주는 거냐면 순서를 전부 다 그렇지 뒤집어서 써줍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얘는 L이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지? L-D가 있었겠지. 그렇게 쭉 가다가 어디까지? A까지 왔어.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 이 두 번 쓴 SN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둘이 그렇지 더해보세요. 그럼 더해보게 되면 이 SN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 SN은 첫 번째 녀석 A와 L의 합이 나오고, 두 번째 녀석들의 합은 A와 L의 합이 나오고, 마지막 녀석도 A와 L의 합이 나오는 거야. 즉 A와 L의 합이 몇 개 나왔냐? N개가 나왔지. 그래서 마지막 결론, 우리는 뭘 얻게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부르는 놈은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라고 공식을 얻게 되는 거야. 됐죠? 포션은 뭐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자.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는 상황의 SN 구하기? 첫째 항과 마지막 항. 근데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 우리가 더 하려고 하는 첫 등차수열의 합의 가장 일반적으로 등차수열을 제공하는 거는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한 일반 항을 제공하는 경우일 거야. 그러면 일반 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풀어주는 거다? 마지막 항이었던 L을 다시 한번 위에서 잘 봐와봐. L이 뭐였어? AN. AN은 다른 말로 일반항. 일반항은 공식이 A 플러스 N-1의 D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A를 더하면 2A 플러스 N-1의 D가 되겠지. 이게 두 번째 등차수열 합공식. 뭐가 주어졌을 때? 첫째 항과 공차를 줬을 때, 또는 일반항을 줬을 때. 됐나요? 됐나요? 네. 그렇게 두 가지 공식을 얻게 되고, 너희들은 두 가지 공식을 모두 다 사용을 해줘야 돼. 뭐가 주어지느냐에 따라.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둘 다 잘 기억해두도록 하자. 등차수랍 공식 가장 기본적인 공식 등장했어요. 됐나요? 네. 가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할 거 싹 다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정리 다 되면 등비수열 합공식 바로 넘어갈 거예요. 얘를 지울 거라서 좀 기다려 줄게. 어이. 요 밑에는 계속 5줄 비워놔. 등비수열 합공식 끝나고 나서 설명 한 번 더 할 거야. 알았지? 뭐? 내가 이 밑에 5줄 비워두려고 했는데? 아니 옆에다 쓰면 되니까 넌 냅둬. 아, 근데 밑에 5줄 지우더라고. 비워둬. 어디요? 요 밑에. 이거 다음에 이거 쓸 거잖아. 요 밑에 한 5줄 정도의 분량은 비워둬. 옆에다 써도 돼. 쟤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나 더 쓸 거거든. 잠깐만요. 요새 옛날 코빅에 빠져가지고. 아, 근데 개웃겨요, 쌤. 용명이가 너무 좋아요. 용명이. 용명이는 또 뭐야? 김용명. 김용명이 누구야? 그 사람 아니야? 이상한 맨날 노래 부르는 사람. 나 아는데 존나 웃긴데. 나는 이용진이랑 황재성. 이진호 그리고 황재성 아, 3명. 진짜 존나 웃겨. 와. 난 이진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는 이진호. 이진호 인정. 황재성은 그 깝스인가? 거기에서 난 별로 안 좋아해. 뭐야? 깝스. 감기 중에. 그거 더 재밌어. 그 경찰처럼 나오는 거. 인터폴인가? 그 요즘 나온 거 개웃긴데 말투. 아 그래? 요새 건 또 몰라. 난 그냥 재방송으로 유튜브로만 봐서 코빅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개웃겨요. 황재성은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그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아빠한테 교육하듯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 아빠가 그 누구였지? 아르미썰 하는 걔 김기욱으로 아빠가 나왔을 때 엄청 옛날 거 아니에요? 되게 옛날 거야 그것도. 우차사 때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코빅이야. 김기욱이면. 김기욱 요새 안 나와? 네. 코빅에? 네. 아 진짜? 엄청 옛날 거. 걔는 김기욱이랑 같이 그 사망 토론 했었던 애 이상준이요? 이상준. 걔는 요새 나와? 이상준도 개웃긴데. 이상준도 걔 웃기지. 걔 요새 거는 너무 별로야. 이상준 인성이 안 좋다고 소문 났어요. 맞아요. 이상 터졌대요. 난 사망 토론 때의 누구? 이상준? 이상준을 사망 토론 때만 좋아했어. 진짜 근데 황재성 진짜 웃겨요, 쌤. 황재성 누가? 존나 웃겨. 쌤 우차사 때 옛날에 택시 운전사라고 안 해. 그거 진짜 개웃긴데 진짜. 우차사 되게 오래되지 않았냐? 진짜 너무 웃겨서 우차사 엄마랑 진짜 내가 낄낄대고 봤어. 낄낄. 우리 엄마 죽을라 했어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난 코빅에서 제일 좋아했던 게 그 왕자이 게임인가? 머리 다친 척하고. 스즈뽕 그거 세자 책봉 스즈뽕 What's going on 그거 모르냐? 모르겠어요. 개 재밌어요 그거. 이거 무슨 일이야 그거 모르는구나 잘. 거기에 이진호 이용진 다 나왔었어. 그리고 그 근데 이진호 나오는 거 다 재밌어요. 이진호 진짜 다 재밌어. 썸앤삼도 재밌었고 썸 스케팅도 스케팅이래 캐스팅도 재밌었고 캐스팅 재밌었다. 캐스팅 재밌었지. 캐스팅에서 이진호가 처음으로 제대로 떴었지. 장도연. 장도연? 장도연. 장도연은 근데 그 전부터 유명했으니. 이진호는 캐스팅에서 대박 뜨기 시작했지. 장도연도 개웃긴데. 그 장도연이랑 걔 박나래? 나오는 거 웃긴데. 아니 그 사귀는 그런 걸 나오는 거 웃긴데. 부부이즈먼들 그런 거? 아니에요. 양세찬 말고? 양세형. 양세형이랑 나와. 양세찬 둘이 그거잖아. 그 부부이즈먼들. 수교받고 첫 만남인데. 그런 거 웃기고. 사랑이즈먼들 하고 나서 그 뒤로 후속편으로 부부이즈먼들 나왔잖아. 다 써서 연? 그래 연. 자 계속 가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왜 기억을 해두라고 하냐면 말 그대로 뭐 물어보기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잘 안 물어보고 보통 너희들이 도형의 길이의 합에 대한 문제로 풀어보세요 라고 할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내가 지금 표시해 놓은 이 길이들을 전부 다 한번 더 해봐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무슨 수열을 이루겠다? 등차수열을 이루겠지. 왜냐하면 똑같은 간격이라서
요 조그만 삼각형들이 전부 다 합동이거든. 그래서 요 올라가는 길이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똑같은 길이만큼 계속 증가하는 거야. 등차수열이겠지? 그럼 요 놈의 합을 구하는 과정이 너희들은 뭐냐면 그대로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서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직사각형이 나와서 이 길이들의 총합이 몇 개? n개가 나와. 그걸 2로 나눠버리면 답이에요. 이렇게 응용이 될 거야. 그때 뭐야? 순서를 뒤집어서 더합니다잖아, 둘이. 그리고 2로 나눕니다잖아. 그래서 그때 응용되기 때문에 얘를 좀 기억을 해두라는 거야. 이걸로 기억을 해두면 뭐 나중에 되긴 하겠지. 됐지? 그래서 너희들은 방학 때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 그거 잘 한번 활용해보세요. 알았지? 그거 역시 도형으로 넘어가면 한 번 더 할 거고. 그리고 잠깐만. 그리고 이따 끝나고 얘기하자. 호준이 이따 끝나고 아까 그거 부등식의 영역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 확통 질문 끝나고 이따가 잠깐만 해봐. 알았지? 그거 내가 나한테 내가 뭐 말해주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 좀 해줘. 네. 이때 할 말이 있어서 잠깐. 그리고 하나 더 어디로 가냐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한 번 더 넘어가 보자. 자,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등비수열의 합도 공식의 유도 과정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라 그랬어. 자, 등차수열 합공식은 방금처럼 도형의 길이의 합 거기에서 활용할 거라서 기억을 하라 그랬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의 유도 과정은 왜 기억을 하라 그랬냐면 요즘 안 쓰는 단어로는 몇 급수 문제로도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기억을 해두라고 하는 거야. 요즘은 몇 급수라고 부르지를 않고 뭐라고 주로 부르냐면 등차 곱하기 등비라고 부르기는 해. 그런 형태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녀석들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때 필요해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질문해보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똑같아. 일단 시작은 SN을 써보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N. 자, 그때 등차수열 합은 SN을 한 번 더 썼지. 등비수열 합도 SN을 한 번 더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등차수열 합은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다면 등비수열은 뭔지 지금부터 잘 한번 설명해보자. 일단 첫째 항을 A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항을 AR이라 해볼게. 그럼 N-1번째 항은 AR의 N-2승일 거고 AN, N번째 항은 AR의 N-1승일 거야. 그래서 SN을 한 번 더 써. SN을 한 번 더 써주면 뭐가 되냐면 밀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AR은 뒤로 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왔을까? AR의 N-3승 AR의 N-2승. 근데 내가 한 번 더 밀려 썼는데 그치? 밀려가지고 썼는데 하나 더 있구나. 근데 위아래가 어때? 똑같아. 조금 다르지? 달라요. 그래서 밑에 걸 뭐 하는 거야? 밑에 걸 뭐 하는 거야? R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AR로 바뀌었고 얘는 AR의 N-2승으로 바뀌고 얘는 AR의 N-1승으로 바뀌고 마지막은 AR의 N승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위아래 게 어떻게 생겼어? 똑같이 생겼지. 바로 위 바로 아래에 있는 놈은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돼? 둘이 그렇지 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1-R에 SN이 나오는데 그게 어때? A 그대로 남았을 거고 중간 것들은 싹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있는 AR의 N승만 빼주면 되겠네. 그럼 그게 A로 묶어봤더니 1-R의 N승이 되고요. 그러면 SN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R 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되는 거야. 근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R은 1이 아닐 때예요. 오케이? 1이면 양변을 나누는 게 불가능하지. 그럼 선생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1이면요? 일리가 없지. 그렇지. 1일 리가 없지. 왜? 1이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라서 AN 하면 끝나거든.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외워줄 수 있겠죠? 됐죠? 반드시 외워줘야 합니다. 아시겠음? 근데 저거 작업반지 어디가요? 빨간 색깔 S. 빨간 색깔 SN? 왜 저렇게 하는지. 근데 왜 밀려 쓰는 거
밀려 써서 r을 곱하면 위아래 게 똑같아져서 빼면은 사라지니까. 결론을 알고 나서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럴 거면 처음 다시 그냥 AR 이렇게 하면 그럼 아예 근데 그냥 0은 0 되니까 당연한 식이 나오잖아. 됐죠? 네. 오케이. 민성 씨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등비수열 합공식도 등차수열 합공식처럼 두 가지가 있지. 근데 등차수열 합공식은 첫째 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마지막 항을 주느냐 공차를 주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두 가지 공식. 용도가 아예 다른 두 가지 공식이라면 등비수열 합공식은 그냥 두 가지를 편의상 기억을 하는 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상관은 없어. 뭐냐면 그냥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공비가 항상 1보다 작으라는 법은 없거든. 1보다 큰 등비도 있잖아. 됐나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음수보다는 양수가 좋으니까 분모 분자를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r-1로 바꾸는 거고 분자는 a는 가만히 두고 뒤에 놈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두 가지 등비수열 공식을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너희들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잘 기억해두고 하다 보면 둘 다 외워질 거야. 알았지? 공비가 1보다 크냐? 공비가 1보다 작으냐로 용도 구분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여기까지 공식들 다 외워줄 수 있겠어? 네. 반드시 외워야만 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러 가보자. 저거는 언제예요? 요거 문제 풀면서 요 첫 번째 건 좀 지울게. 기가 막히게도 사이즈를 맞췄구나. 빔 사이즈를. 혼자 감탄하고. 됐나? 됐죠? 자, 가자. 알았어. 좀만 기다릴게요. 은영이 겁나 째려보는 거 아니야? 방금. 자, 그러면 해볼까 하니까. 줘봐. 눈이 씨. 뭐야? 내 카드가 왜 여기 있지? 왜 아까 건데요? 네. 됐나? 가자. 아직 멀었어? 알았어.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콧물 나. 씨, 죽겠네. 자, 그럼 다 필기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거 풀고 있어봐. 17번에 1번. 이것도 다 푼 사람은 19번, 1번, 19번도 풀어보세요. 두 개 풀고 풀이해 할게요. 몇 번이에요? 용 17번에 1번, 19번. 콧물 나. 비염이 계절이 시작됐구나. 호준이 너무 차니까 막 꿀떡꿀떡 삼키지는 말고. 장염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배 좀 괜찮냐? 아침보다 나? 아침보다 나?
아프지 마. 아프지 마. 하지 마. 아프지 마. 너무 잘하니까. 너 친구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아프지 마. 자, 17번 1번 가자. 자, 첫째 항이 얼마예요? 1이고요. 마지막 항이 9고요. 항의 개수가 10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들한테 해보라는 거는 그냥 기본 공식 알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때 여기서 자, 다들 썼지? 자, 한 번만 더 쓰고 시작할게. 자, 공식 유도 과정 말고 공식을 쓰고 가보자. 자, 다들 필기한 거 보지 말고 고개 한번 들어봐요. 자, 우리 등차 수열의 합공식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볼게. 등차 수열의 합공식. 자, 첫 번째 합공식 어떻게 되지? SN을 구할 때 공식 2분의 N A 플러스 L.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은 어떻게 되지?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넘어가 보자. 자, 벌써 다들 외웠나 모르겠네. SN 공식 한번 불러봐요. 1-R분의로 먼저 갈게. 자, 얘를 왜 1-R분의로 하냐면 이과생들 때문에. 이과생들은 나중에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인 등비급수를 배울 텐데 등비급수에서 기본은 우리가 1-R분의를 기본으로 가. 알았어? 잘 들어. 그래서 그래서 1-R분의를 기본으로 할게요. 1-R분의 A에 뭐야? 1-R의 N승. 그렇지. 그 다음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내가 등차 수열에서는 크게 강조 안 했었는데 등비 수열의 합에서 내가 되게 강조했던 게 있었는데 방학 때 뭐였는지 기억나니? 이 공식을 너희들이 SN N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래서 얘는 N이야 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이 N을 뭐라고 기억을 하라고 했었냐면 그렇지, 똑똑하구만. 항의 개수라고 할 거야.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등비 수열을 밝혀놓고 나서 막 A1, A2, A3 점점점 해서 막 갈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나중에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적당하게 한 세 번째 것쯤부터 더하기 시작할 거야. 그때는 마지막에 있는 너희들의 AN만 보고 SN이라고 쓰겠지. 근데 SN이 맞아? 아니거든. 그때 N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마지막 항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개수인 N-2를 써야 돼, 공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항의 개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 왜냐면 등차수열에서는 니들이 이상하게도 실수를 안 해. 근데 등비수열 넘어가면 실수를 오지게 해요.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내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 SN이야 라고 안 하지. SN이라는 공식을 어떻게 외우라 그래?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무슨 승? 항의 개수승 이라고 외우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도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 문제를 줄 때 10번째 항까지 더하세요가 아니야. 그냥 항의 개수를 10이라고 준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첫째 항이 1이고 끝항이 마지막 9번째 건데 그게 항의 개수가 10개, 즉 10번째 항이 되도록 하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그래서 공식을 쓸 건데 그때 등차수합은 두 가지 용도가 완전 다르다 그랬지. 하나는 누구를 알 때? 끝항을 알 때. 다른 하나는 뭐를 알 때? 공차를 알 때.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는 어때? 끝항을 알고 있지. 그래서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50이에요. 됐나요? 그만 웃어. 두 번째는 뭐야? 2분의 시작한다, 그치? 근데 뭘 줬네? 공차를 줬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줘? n 곱하기 10 곱하기 뭐? 2a 2 더하기 n-1의 d 9, 2 됐지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 이거 약분해버리면 10 그래서 얼마? 100 됐음? 됐음? 자, 계속 가자. 자, 계속 가자. 어디로 넘어가냐면 19번 풀어봤지? 그래요. 자, 등차수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3, 점점점점 하면서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을 구해보래. 그래서 너희들은 등차수열의 합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 마지막 항이 주어졌는지 공차가 주어졌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치? 마지막 항은 당연히 없고 공차가 어때?
플러스 5예요 라는 걸 아니까 공차를 할 때 공식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24 플러스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19 그리고 공차 5 이렇게 공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둘이 약분해주면 10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야? 25냐? 250이냐? 그러면 뭐래 45가 아니잖아 75구나 75에서 24를 빼면 얼마냐? 저기 71. 710 아니에요? 71 아니에요? 바로 안 해요? 왜 83이야? 19 곱하기 5가 얼마야? 55. 95잖아 95에서 24를 빼면 얼마야? 71이잖아 그럼 710 아니니? 맞아요. 쏘리. 제가 이걸 잘못 봤어요. 2A를 안 했어요. 오케이 그렇지 수열은 항상 실수의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어요 자 계속 갈게요 21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등차 수열의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뭐가 주어졌어? 잘 보라 그랬지? 얘는 공차가 4예요 라고 해도 되고 마지막 항이 394예요 라고 해도 되는데 뭐가 없어? 첫째 항 알고? 그렇지. 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항의 개수를 먼저 따지러 가야 돼. 그럼 항의 개수를 따지려면 결국 얘를 알아야 되지 않냐? 얘가 몇 번째 항인지.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해? 394는 몇 번째 항인가요? 일반 항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겠네. 일반 항 AN을 가보면 공차가 4니까 4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으로 가지. 그래서 얘가 394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보면 4n이 400이니까 그렇지 n은 얼마? 100번째 거. 그럼 이제 합을 구할 때 공식을 S100을 구할 때 뭘 쓸지는 당신들의 자유예요. 끝항을 하니까 끝항 하는 공식 써도 되고 또는 공차를 하니까 공차를 할 때 공식을 써도 되는데 당연히 위에 게 훨씬 심플하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으로 일반적으로 가기는 하지. 항의 개수만 찾아오고 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등차수열합이나 등비수열합이나 공식을 기억을 했다면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러 가세요. 알았죠? 됐죠? 됐죠요? 네. 23번 갑니다. 자, 23번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 합이 20.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 90. 그런 등차 수열에 뭘 구하래? 일반항을 찾으래. 자, 일반항을 구하려면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 필요해? 항의 개수. 공차. 공차와 일반항을 구하려면 공차와 첫째 항. 첫째 항과 공차를 위에서 찾아와 주세요. 첫째 항과 공차를. 그러면 합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합 공식과 연결을 시킬 때 마지막 항을 아는 걸로 가야 돼? 공차를 아는 걸로 가야 돼? 마지막 항. 공차지. 왜? 공차를 찾아야 된다니까. 마지막 항은 찾아봤자 일반항 구한 데는 쓰지 못해. 그래서 뭐야? 공차를 찾으러 가야지. 그래서 여기 있는 20이라는 그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5에다가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곱하기 공차로 가는 거야. 공을 차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튼 2a 플러스 4d가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지. 네.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90이라고 하는 그 합은 2분의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 합이니까 10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9d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2a 플러스 9d가 뭐가 되는 거야? 1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빼.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편하겠다, 그치? 아래에서 위에 걸 빼면 5d가 얼마? 10. d는 얼마? 2. d가 2니까 a는 얼마? 빵. 그래서 일반항 a는 뭐? 2n. 끝. 뭐래? 마이너스 2지. 됐죠? 이거 어떻게 바로 갔지? n 앞에 개수는 공차 2n. 근데 첫째 항이 0이니까 1 넣었을 때 0 나오려고 2를 더 뺀 거야. 그래서 일반항 찾았네요. 됐나요? 네. 뭐 한 건지 알겠죠? 일반항 구할 때 첫째 항 더하기 n-1의 d
이것도 괜찮기는 한데 좀 한 방에 바로 갈 수 있는 거 방법 알려줬었잖아. 그치?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25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25번에서 너희들은 뭐 하면 되겠어? 자, 우리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자.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몇 항, 제 n항까지의 합이 있는데 그놈이 최대가 될 때에 대한 그 항은 얼마게 되겠냐, 합은. 뭐 이걸 물어본다, 그치?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푸냐면 합에 대한 식을 쓴 다음에 그놈이 최대가 됩니다라고 푸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냐면, 자, 말 그대로 진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는 문제 유형의 풀이를 지금 들어놓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만 해. 저 생각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유형의 풀이가 들어가는 거지. 자, 일단 가봐. 첫째 항이 얼마? 50. 그치? 첫째 항이 50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처음에 분명히 50이었고 두 번째 47이었고 그 다음에 44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갈 거야. 그치? 그럼 3 빼고 3 빼고 3 빠져 계속 빼다 보면 2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들은 50까지의 합 S1, 47까지의 합 S2, 44까지의 총합 S3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어디까지는 2를 더하는 그때까지는 그 합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졸라게 많이 증가했다가 50만큼 그 다음에 44만큼 증가했다가 44만큼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증가하는 정도가 적어지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만큼 증가할 때까지는 살짝이지만 올라가겠지. 근데 그 다음에는 어때? 마이너스를 더하는 순간 내려가겠네. 그러면 SN은 언제까지가 최대겠니? 여기까지. 얘를 더하는 데까지가 SN이 뭐가 되겠네? 최대가 되겠네 라는 거를 알겠지. 그럼 너희들의 문제 풀이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SN을 찾아서 그 SN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찾아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53 얘가 양수를 유지하는 게 언제까지일까를 먼저 찾아. 그러면은 3n은 53보다 작은 거니까 n은 17점 몇보다는 작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SAN은 일반항은 분명히 양수값이 나왔겠네. 됐어요? 그러면 최대값을 갖는 S는 언제까지? S의 17까지. 나는 지금 양수를 유지하는 그 n을 찾았잖아. 네. 됐어? 그러면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겠지. 방금 은영이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이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는 몇 번째 항일까요? 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풀겠어? 3n이 53보다 커지는 거, n이 17점 몇보다 커지는 거, 18, 그치? 그럼 18, A18부터는 음수야. 그 말은 17까지는 양수였겠네. 또는 0이었겠네. 그래서 최대값 Sn은 18 전까지. 그래서 S17을 구할게요. 결국 결론은 똑같아져. 자, 지금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해갈 수 있겠어? SN을 구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 S17을 구하자. 그것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SN에 대한 식을 써서 S17을 찾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지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 자, 여기 평내는 덕소랑 다르게 그때 호준이었나 누구였나, 호준이 맞는 것 같은데 방학 때 수업에 내가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가 있어. 얘를 지금 바로 방학 때 배울래? 아니면 내가 시험 대비 때 해줄까라고 질문했을 때 호준이가 아마 지금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너희는 이미 수업했던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첫째 항 더하기 n-1의 d예요 라고 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흘러갔냐면 공차 n 플러스 뭔지는 모르는 상수항이라는 형태로 만들어갔지. 그럼 그 p는 어떻게 찾아?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면 첫째 항이 나오도록 n에 1 넣었을 때 나오도록 상수항 조절하는 거 그 문제야. 형진아 잠 깨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구도 넘어가냐면 SN의 공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 더 넘어갔었어. 그거 기억나냐?
안 나지. 자,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봐. 이 공식을 한번 전개를 해봐. 그러면 중괄호 안에 것만 정리를 먼저 해주면 dn 플러스 2a 마이너스 d겠지. 근데 거기에 뭘 곱해? n을 곱하네. dn 제곱에 2a 마이너스 d에 n이 되겠지. 그리고 뭘 나눠? 2. 그러면 계수가 이렇게 되겠네. 그게 SN이에요. SN이 어떻게 생겼어? n에 대한 2차항과 1차항만 있는 거야. 즉 SN은 분명히 어떻게 된다? n 제곱과 n에 대한 항으로 흘러가는 거야. 근데 그 SN 공식이 n제곱의 계수가 어때? 공차의 절반이잖아. 그러면은 일반항이 AN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 보자마자 공차 알지 않니? 만약에 AN이 2n 플러스 3이라고 돼 있대. 공차 얼마야? 2. 그러면 SN은 어떻게 시작해주면 돼? n제곱. 오케이? 그러면 하나 더 질문. 그럼 여기는요 선생? 얘도 아까 P랑 똑같아. 뭔지 모르는 그냥 1차항일 뿐이야. 그럼 그 일반항은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서 찾는 거지. S1이 의미가 뭐야?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야? 제1항까지. 그러니까 첫째 항이야 그냥. S1은 A1이야. 그러면 아까 여기서 A1 얼마야? 5잖아. 네. S1이 뭐가 나와야 돼? 그럼 뒤에는 뭐 있어? 4n.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상수항은 없고 1차항만 있으니까 그 1차의 계수가 n에 1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5가 나오도록 하는 계수 얼마야? 4잖아. 그래야 1 더하기 4니까 5가 나오잖아. 뭔지 알겠어? 그렇게 찾아가는 게 SN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방학 때 이던 연습 계속 했었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AN이 있어요. 2n 플러스 2예요. SN을 구해 보세요. 1n제곱 플러스 3n. 바로 할 수 있겠어? 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일반항 AN은 4n 플러스 1. SN은 그러면 시작은 2n제곱 플러스 3n. 여기는 상수항 아니야. 1차항이야 1차항. 알았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쉬워져 그러면. 첫째 항 찾고 공차 찾아서 이 공식에 대입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쉬워져요. 알았죠? 네. 응용이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SN을 아니까 S17 구하기 위해서는 SN을 찾으면 되는데 공차가 홀수야. 그럼 어때? 얘 시작이 2분의 3 n제곱으로 시작하지. 네. 그러면 첫째 항이 50이라서 얘를 50으로 만들려면 2분의 100을 만들어야 되니까 2분의 103을 만들어야 되네. n. 할 수 있겠어?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지저분해지지. 그래서 요 공식은 방금 내가 설명한 이거 등차수열의 합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등차수열 합공식을 2분의 d의 n제곱 플러스 뭔지 모르는 1차 항으로 생각하는 거는 항상 쓰이는 만능인 공식은 아니야.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는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일부 몇 개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둬야 돼. 알았어요? 저 공식 하나만 더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 그럼 저 Q는 어떻게 찾아? 첫째 항 같은 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야. 알았음? 네. 그러면 일단 하나만 더 해보자. 27번이에요. 27번은 어때? 자, 2와 18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 그렇게 해서 2부터 A1, A2, AN 그리고 18까지 쭉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얻었는데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래.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이다. 그치? 그치? 근데 거기서 뭐 한대? 수열의 합을 줬어. 그럼 저 100을 구하기 위한 공식을 어떤 걸로 써줘야 돼?
누구 알고 있는 거?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는 거. 그럼 여기는 2 더하기 18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n 플러스 2가 붙어야지. 이런 데서 가끔씩 얘도 뭐가 되는 거? 항이 아니라 마지막 항 SN이 아니라 항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앞에 뭐가 붙는다? n 플러스 2가 붙는다. 이거 하나만 좀 조심해줘. 알았지? 아무 생각 없이 SN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야. n까지의 합도 아니잖아. 왜 SN이야? 그냥 틀린 거지. 알았지? 됐어요? 그럼 계산해봐. 10 n은 8 됐지? n은 8.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d만 찾으면 되겠네. 어떻게 찾아? 2에서 18까지 가는 동안 맞네. 18까지 가는 동안 d를 몇 번 더 했니? 응? 19? 아니지 17. 17? 9번. 헷갈려. 뭔 개소리야? 한 번 더 해서 A1이고, 2번 더 해서 2고, 3번 더 해서 3고, 몇 번 더 해서 A8이겠어? 8번. 한 번 더 더해서 18을 맞는 거니까. 그냥 18, A18 말고. 그치? 그래서 9D. 그게 얼마만큼 변화했니? 16이잖아. 그래서 D는 얼마예요? 9분의 16.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답입니다. 됐니?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누구로 가냐면 31. 자,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 등비수열의 합은 너희들이 한번 풀어오세요. 알았죠? 오늘은 딱 등차수열 합까지만 하고, 그래서 월요일 날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의 합의 그 활용까지 싹 다 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월요일 날은 우리, 월요일 맞지? 오늘 금요일이지? 월요일 날은 우리 그냥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그냥 마무리되는 게 월요일이야. 오케이? 수업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좀 제대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일단 계속 갑시다. 31번. 여기에서 자, 뭘 줬니 너희들한테? SN을 줬다, 그치? SN을 알고 있는데 뭐 구하세요야? 일반항 구하세요. 오, 이게 뭐예요? SN을 줄게. 일반항 구해봐. 뭐였어?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은 AN입니다 라는 거. 그치? 근데 있잖아, 방금 우리 잠깐 써봤지만 SN도 결국에는 아까처럼 잠깐 해보면 SN도 결국에는 등차수열의 경우에 2분의 DN제곱 플러스 QN이 되면서 결국 SN도 뭐야? N에 대한 식. 그렇지. 방정식은 아니고 그냥 식이 나온다. 당식이 나와.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란 얘기는 얘도 N에 따라 달라지는 어떠한 식. N에 1 넣으면 뭐 나오고 N에 2 넣으면 뭐 나오고 N에 10 넣으면 뭐 나와. 그런 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수열이라 부르거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거는 쓰지 말고 자, 다시 한 번만 봐봐.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세요. AN이 있어. 얘는 우리가 뭐라 불러? 수열이라 불러. 수열. 자, 그러면 AN을 가지고 뭘 구했어? SN을 구했어. SN은 우리가 뭐라 불러? 수열의 합이라 불러요. 그치? 근데 그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반항 AN, 수열 AN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AN이라는 수열의 합인 거고, SN만 따로 놓고 보면 뭔데? 얘도 수열이야. 이해됐어? SN이라는 것도 수열의 일종이야. 그럼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N의 값에 뭘 넣을 수 있는데? 1, 2, 3, 4, 5, 6, 7, 8, 9, 10 자연수만. 그러면 S0라는 거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해요. 존재 안 하겠지. S0가 뭐야? 첫째 항부터 0항까지의 합. 0항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1항에서 어떻게 그 전에 걸 더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부터 SN-1이라고 표기한 거기서부터
반드시 너희들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따라다니라 그랬었어. 방학 때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얻은 AN이라는 식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아까 여기에 필기한다는 거 이제 슬슬 추가할 거야. 일단 저 문제 풀고. 자, 그래서 저거 한번 풀러가봐. SN을 줬네? 일반항을 구하래. 뭐 하면 돼? SN-1을 구해서 빼. 알았지? 구해봐. N-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1. 그래서 둘이 뺐어. 좌변은 뭐야? AN. 우변은 뭐야? N제곱 뺐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N을 빼니까 플러스 2N이 되며 뒤에 있는 2N은 사라져요. 그럼 상수항만 하면 되겠네? 얘 계산해봐. 1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 AN 일반항 비슷하게 생긴 거 구했다, 그치? 근데 얘는 조심할 게 요 놈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2n 플러스 1이래. 됐어요? 됐어? 그러면 선생, 일반항이라는 거는 첫째 항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찾아? 그렇지. A1은 그냥 S1이랑 똑같아. 그래서 주어져 있던 거, 지금 내가 구한 저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놈은 내가 구한 거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거라 주어져 있는 SN을 이용해서 그렇지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얼마냐? 3. 그렇게 구하고 봤더니 어때? 위에 구한 식에서도 1 넣으면 3이라는 사실은 똑같거든. 똑같으니까 그냥 굳이 구분하지 말고 AN을 뭐라 쓰면 돼? 2n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2번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 SN을 줬어. 그치? 근데 뭘 구하래? AN을 구하래. 그래서 뭐 하면 돼? SN을 아니까 그 SN을 가지고 누굴 구해줘? S의 N-1을 구해주면 되겠네. N-1의 제곱 2 곱하기 N-1 더하기 3 둘이 뭐 하자? 그렇지. 빼자. 빼봤더니 좌변은 뭐가 돼? 아, 공간이 없어. AN. 우변은 어떻게 돼? N제곱 빼기 N제곱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N을 빼니까 플러스 2N이 되고 뒤에 있는 2N은 똑같으니까 사라졌어. 그럼 이제 누구만 보면 돼? 상수항만 보면 되겠네. 위에는 3 밑에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럼 3은 없다 치면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빼자니까 플러스 1 하고 보니까 쟤는 어때? 똑같다, 그치? n이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는 사실까지 완전 똑같다, 그치? 대신 뭐가 달라? 첫째 항을 구해봐야지. 첫째 항을 구해보자. S1을 가지고 주어져 있었다 S1을 가지고 첫째 항 구해보면 어때? 6. 그러면 저 식에다가 1을 넣으면 3인데 실제 A1은 6이니까 저렇게 쓰면 안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때의 답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렇지. A1은 6이고 나머지 항들의 식은 2n 플러스 1을 따라갈 거야. 언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렇게 써주는 게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X부터 N까지만 등차수열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지금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거를 방학 때는 내가 얘기 안 했던 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SN의 공식을 얘를 이렇게 봐봐. 등차수열의 합은 SN이 어떻게 생겼어? 2차식인데 2차항과 1차항만 가지고 있어. 다른 말로 상수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저 31번에 1번 문제 다시 봐봐. SN 어떻게 생겼어? 상수항 없는 2차식. 아, 얘는 보자마자 등차수열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겠니? 얘는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도 돼? 요 앞에 있는 1이 2분의 공차겠네. D는 얼마네? 2겠네. 2n으로 시작합시다. 첫째 항이 얼마야? 3이네. 첫째 항이 3이니까 이렇게 가자. 끝.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항이 있네? 그러면 등차 수열은 아니다, 그치? 방금 은영이 말한 대로 무슨 수열이 되냐면 등차 수열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오케이? 그럼 첫째 항은요 따로 구하고 얘를 이용해서 S1을 이용해서 그러면 AN 나머지 항들에 대한 식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3이 없다고 치고 풀면 돼. 오케이? 3이 없다고 치고 2n 플러스 1이네? 2부터는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런 계산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어지지. 그럼 방학 때 내가 저 풀이를 안 알려준 이유는 방학 때는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잖아. 그냥 빨리 풀고 쉽게 풀려고만 하잖아. 그래서 저걸 알려주고 나면 너희들이 이 풀이를 안 써. 그래서 방학 때는 이 풀이를 아예 그냥 보여주지도 않았었던 거고 그냥 말로만 얘기했었을 거야 그때는. 이거는 나중에 내신 때 알려줄게. 그게 하나가 더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지금 알려준 거예요. 알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자 등비수열 합은 내가 하나도 설명 안 할 건데 별표 하나만 치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어디까지 풀어보느냐 숙제는 내가 좀 이따가 바로 카톡 보내줄게. 카톡 잘 보고 풀고 뭐 하나를 좀 봐야 되냐면 70번, 71번. 네, 개념편 70번, 71번. 그래서 오늘 개념편은 실전과 필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개념 문제들도 다 풀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숙제량이 프린트 안 나가도 좀 충분하게. 그래서 대략 뭐 한 50개 되던가? 40개 되던가? 50개쯤 되겠다. 주말 동안 풀 수 있는 양이야, 충분히. 알았지? 알았지? 자, 그래서 70번, 71번 이것 좀 신경 써서 풀고 오늘 숙제 보내준 거 잘 보고 풀어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